맨발로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고요? 에이, 그런 일이 있을까요?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것 아닌가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또 권해드리면 안색을 피하면서 얼버무리듯이 회피하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맨발 걷기가 정말 많은 효과 동시에 해결한다는 걸 경험하게 되시면 맨발 걷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맨발 중독,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중독자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습관TV입니다. 세상에는 의외로 단순한 원리가 많습니다. 100여 년 전에 토마스 에디슨이 퓨즈를 발명했는데요, 거대한 전자제품이 과전류나 전압이 흐르면서 단숨에 타버리는 현상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를 만든 것이 바로 퓨즈입니다. 그래서 과전류가 흘렀을 때 가장 약한 고리가 탁 끊어지면서 전자제품 전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 것이죠. 정말 필수적인, 지금은 필수적인 거지만 퓨즈가 발명되기 전에는 수없는 시행착오로 수많은 전자제품들이, 기계들이 소손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의외로 해결책은 단순한 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카운셀러, 상담가들은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은 초보 상담가입니다. 그리고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제 최고급 상담가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상담가는 경청하는 상담가입니다. 대부분의 고민이나 문제는 들어주면, 들어만 줘도 상대의 마음이, 내담자의 마음이 풀어지고 또 마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밝아져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절제하면서 상대 이야기에 경청을 하는 것, 그것이 상담가가 갖춰야 될 덕목인데요, 그것은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외로 단순한 건강 비법은 현대인에게는 절제하는 식사, 음식 습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보릿고개니 정말 고개가 참 많았죠. 노동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의 농사가 흉년이 들면 1년 2년을 고생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초근목피로 생활하던 그런 어려운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닥치는 대로 풀 뿌리든 칡 뿌리든 열매든 산으로 들러 땅을 파고 채취를 해서 먹었습니다. 그때는 적게 먹어서 많은 병이 왔고요, 영양 결핍으로 인한 피부병이나 또 대사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왔다면, 지금은 너무 과해서 넘쳐서 생기는 병이 대부분입니다. 성인병의 대부분은 과도한 영양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절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칼로리의 또 탄수화물과 이런 섭취를 줄이면 건강이 스스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0점을 잡는 거죠. 부하가 과하게 걸려서 간도, 위도, 장도 너무 많은 영양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축적이 되고 몸에 쌓이게 되면서 각종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이렇게 현대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훈련, 음식을 절제하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또 위를 절제하든지 줄인다든지 또 입맛을 없게 하는, 그리고 지방의 흡수를 막는 여러 가지 약품과 시술을 이렇게 해서 음식을 줄이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단순하죠. 절제하면 건강해진다. 알지만
미각, 후각, 촉각으로 보는 것, 또 향기, 이런 맛 길들여진 현대인의 몸은 거기에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인스턴트, 정크푸드로 하죠. 그런 음식들이 우리의 식탁에, 또 젊은이와 어린이들의 간식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성인병을 유발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쇼의 여왕이라 부르는 오프라 윈프리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더 채우려고, 더 갖추려고 하는데 그분은 절제할 것인가, 오늘 하루.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에게는 그것이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치렁치렁하게 갖추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정말 팬츠만 입고 러닝만 입고 신발만 신고 최대한 가볍게 해서 몸무게도 빼고 딱 필요한 근력만 남기고 2시간을 달립니다. 그래서 달리기 선수에게는 절제가 굉장히 필요하죠. 이 세상에는 의외로 복잡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움직이는 것도, 지구가 이렇게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것도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이잖아요. 인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구에는 자기장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밀물과 썰물도 일어나고, 또 달과 지구의 인력으로 인해서 조수간만의 차가 일어나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단순한 원리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유지가 되고 진행이 된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서두를 몇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건강의 비결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맨발 걷기를 하기 전에는 많은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데 실제로 비타민 외에는 거의 안 먹었지만 이 생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하다가 마그네슘이나 또 비타민 C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샀습니다. 그러나 며칠 먹다가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 습관을 들이기가. 그래서 또 이렇게 영양제를 먹다가 포기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맨발 걷기라는 운동을 처음 접했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형님 되시는 분이 맨발로 한번 걸어가보자 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맨발요? 했는데 맨발 좋대 하면서 같이 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걷기 시작했는데 첫 발을 떼는 순간 너무 놀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원하고 따뜻한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발밑이 갑갑하게 양말 속에 신발 속에 갇혀있던 발이 물 만난 고기처럼 화들짝 제 마음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몇 년을 맨발 산행을 했습니다. 경주도 그렇지만 경주에는 수도산이라고 정말 아름다운 산이 있는데 김유신 장군 묘소가 있는 산입니다. 그곳에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제가 즐겨가는 코스는 또 김유신 묘로 가는 매표소가 있습니다. 무료 주차장이 있고요. 이제 경주 시민들은 신분증만 제시하면 무료입니다. 또 타지인들은 약간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12진상으로 돌로 된 김여신 묘까지 이렇게 관람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거기에 도로가에 조금 아래 내려오시면 흥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흥무대왕 기리는 김유신을 기리는 공원인데요. 거기도 무료 주차장이 있고 거기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도 있고 거기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올라가는 코스,
물론 올라가면 다 가지가지로 만납니다. 갈래길로. 그 길을 제가 자주 찾는 이유는 풍광이 아주 수려하고 흙이 아주 부드럽고 또 다이나믹합니다. 나무 뿌리도 참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거추장스럽지 않고 너무 예쁘고 또 공기도 너무 좋습니다. 공해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김예신묘가 있는 그 지역도. 경주에는 꿀뚝이 없지 않습니까? 연기 나는 꿀뚝이 없습니다. 자동차 조립 공장이나 이런 또 관광산업 또 요식업 이런 것들이 있지만 꿀뚝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공기가 참 맑은데 또 산에 올라오면 또 그 청량함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맨발 산행을 저는 먼저 시작했는데요. 의외로 산행이 평지보다 더 편했습니다. 평지 오래 걸으면 똑같은 동작으로 직립보행을 해서 두벅두벅 걸어가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오히려 무리가 오는 느낌도 살짝 있는데 산을 걸으면 몸이 유기적으로 변하잖아요. 자세도 늘 바뀌고 오르막이 있고 사면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그래서 골고루 허리 운동, 발목 운동, 다리 운동 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오르내리락 하는 동안에 쓰는 근육이 다르지 않습니까? 평지에 그러면 보폭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전신을 풀어주는 데는 가벼운 맨발 산행이 훨씬 낫습니다. 단 맨발 산행할 때 주의할 점은 주의 깊게 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뭇가지나 솔방울이나 가을에는 특히 빰송이나 도토리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서 가셔야 되고요. 낯선 풀숲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않고 지정된 산책로에만 가시면 산길이 위험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산길은 성토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마사토가 적당히 있어서 웬만큼 비가 와도 산흙은 뻘이 되지 않습니다. 진창이 되지 않고 비가 웬만큼 와도 맨발 산행에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또 주의할 점은 내려오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나무 뿌리 물에 젖을 때 밟지 마시고요. 발을 밟을 때 잘 착지를 잘 할 곳을 딱딱딱 보시면서 천천히 내려오시고 너무 늦은 시간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산에는 금방 어두워지기 때문에 겨울에는 특히 내려올 때 마음이 급하면 발걸음이 빨라지고 발가락이 돌뿌리나 나무 뿌리에 탁 스치듯이 차서 다칠 우려도 있고 또 특히 축축한 날에는 내려올 때 급하게 내려오면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고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찢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낮에 내려오실 것까지 생각하셔서 또 이렇게 올라가시고 또 낯선 풀밭에 들어가지 마시고 또 확 트인 오솔길로 산책로로만 다니시기로 딱 마음을 먹으시면 훨씬 허리나 관절이나 다리나 무릎이나 이런 쪽에 평지보다 오히려 더 좋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산새 소리, 풀벌레 소리 그리고 햇살이 요새는 산에도 햇빛을 볼 일이 없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언더더더 햇빛이 비치지 다 숲이 우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터널처럼 또 양산을 서지 않아도 그리고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얼굴이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톤 치트 또 꽃향기 계절 따라 아카시아 향 그리고 밤나무 향 새들 소리 곤충 소리 다양하게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무엇보다도 폐가 좋지 않거나 또 비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맑은 숲속을 거닐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단순한데요. 이 맨발로 걸으면 동시에 해결이 됩니다. 지압이 되죠. 발바닥 아치가 또 수축과 이완하면서 근골격계가 부드러워지죠. 또 혈액이 팡팡팡 몸무게를 누르면서 걷는 동안에 혈관을 짜주면서 심장 쪽으로 다시 올려주기 때문에 혈액 펌핑 효과,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보조 펌프가 하나 있는 것처럼 힘없는 심장을 더 강화시켜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혈관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켜서
힘있게 다시 심장으로 머리끝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손으로 지압을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을 줄 수 있지만 20kg, 30kg 정도의 압력을 줄 수 있지만 70kg, 80kg의 몸무게로 천천히 걷기만 해도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지압과 혈액순환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 놓치기에는 아까운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살 때 스트레스 완화도 되고 자연스럽게 긴장도 풀리고 걷다 보면 사람들과의 사이도 대화도 오고 가면서 사람과도 친해지고, 특히 맨발 걷는 분들은 산에 올라가다가 맨발로 만나면 꼭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맨발 걸으시네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어떤 동질감이랄까요, 이심전심일까요? 물론 맨발 걷는 분들은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중병이 들어서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아니면 건강한데 좋다고 하니까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분들도 좋고요. 또 어깨가 뭉치거나, 특히 또 여성분들은 수족이 너무 차가워서 잠을 못 이뤄서 혈액순환 여성분들은 또 발이 너무 시렵거나 다리가 오그라들듯 시려워서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출산 이후에 제대로 관리를 못 하셔서 또 몸이 안 좋아져서 다리가 너무 차서 밤잠을 설친다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많이 만나볼까요? 그리고 대부분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은 또 활성산소도 비례해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는 맨발 걷기로 하자, 누가 좋다는 이야기를 해서 또 격한 운동을 하신 분들, 축구나 아니면 등산이나 이런 일을 하신 분들이, 운동을 하신 분들이 마무리로 맨발 걷기로 하루의 피로를 풀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서류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운전을 오래 했거나, 그리고 과식을 많이 했거나, 결혼식이나 또 문상을 갔을 때나 아니면 여행을 간 이후에나, 그리고 단체 활동 중에 또 하루의 일과가 스트레스가 많은 하루였거나,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운전을 오래 했거나 시외에 가서 행사를 했거나 아니면 경주사에 갔다 오거나, 그리고 배가 부를 때, 그리고 며칠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또 몸이 찌부둥할 때, 이런 때는 절대로 맨발 걷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맨발 걷기를 해서 풀어라 하는 그 신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딱 되고 나서부터는 맨발 걷기 전에는 비타민C, 또 영양제, 간 기능 개선제, 이런 것들을 먹고 드링크를 마시고 이렇게 차곤 했는데요. 지금은 몸이 찌부둥하면 맨발로 걷고 쉬자, 또 과로했으면 맨발로 걷고 쉬자, 과식을 했으니까 맨발로 걷고 쉬자, 몸살 나려고 하니까 맨발부터 걷고 푹 약을 먹고 쉬자,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아니면 장거리 여행을 했으니까, 차량 운전으로 서울 왔다 갔다 했으니까 피곤하니까 맨발로 걷고 쉬자, 이 습관이 딱 들어간 이후에는 자동으로 맨발 걷기라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또 삶이 귀결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몇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이 되는 분도 계실 거고, 그건 나하고 다른데 이런 의견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의외로 진리는 단순합니다. 이 지구가 돌아가는 원리도 단순하고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음식을 절제하고 생활을 절제하는 것, 더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빼기 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구차한 변명이나 설명보다도 미안하다, 고맙다, 정말 내가 생각이 짧았다, 짧지만 강력한 임팩트 있는 진심 어린 한마디 말이 관계를 회복하고 놀라운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경주 황성공원 천년 맨발길, 어김없이 습관TV가 여기 와서 또 짧은 영상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이번 이제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가는데요. 파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